이스트 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또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벌써 세 번째 협상이 불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도 또 불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3차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요. 네. 미국 정부 디폴트 발생까지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주 내리 강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1%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 최근 증시를 좀 견인하던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디폴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심도 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동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메카시 의장이 직접 3차 협상은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을 일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종료 이후 모두 발언에서 양측이 미국 정부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의 일부 진전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협상을 최대한 빨리 타결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진 것을 느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1차 회의 직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답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분위기가 사뭇 반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외신들은 미국 디폴트 발생일인 6월 1일까지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 끝나고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좀 합의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은 여전히 같은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일부 삭감하고 또 내년 정부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현재 공화당이 제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양측이 한 발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일부 극단적인 성향의 양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3차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3차 협상도 불발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네. 그래도 월가에서는 대체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매우 높은 확률로 타결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시작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의 6월 FOMC가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견고한 고용 시장과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약세론자에 대해서는 이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타결되더라도 증시는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안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일부 정부 지출 삭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는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다가올 4차 협상 때는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도 탈중국화에 나선다. 어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탈중국은 시청순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요. 네. 미국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함께 5G 반도체를 자국인 미국에서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번 결정은 애플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미국 경제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일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이미 맥북에 탑재되는 CPU는 자체 개발에 성공해서 인텔과 결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개발하지 못해서 이 퀄컴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결정에 대해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만의 폭스콘과 함께 탈중국에 나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호응하려는 그런 의견
의견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브로드컴과 함께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때 아닌 코로나-R입니다. 네. 전날 중국 내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에 중국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염병 사스의 퇴치에 성공하면서 중국 최고 방역 전문가로 꼽히는 이 중난산 원사는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중순 이후 점차 늘고 있다라면서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6,500만 명에 달해서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에 오늘 중국 증시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백신주들은 모처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는 8% 넘게 올랐고 노바백스와 화이자도 각각 6%, 2%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에서는 백신주 하이바이오 제약이 전날 20% 급등했고 광둥 종성제약과 산둥 신화제약이 각각 10% 올랐는데요. 다만 오늘은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